경기도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이 뜨겁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까지 편입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여론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국토 갈라치기이며 선거 전략이라면 자충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기도민 74.2%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긍정적 의견을 보였습니다. 북부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란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KG 모빌리티의 평택 공장 이전 문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만을 기다려왔다. 그래봤자 니까지 꽤 날 이길 순 없지. 한다. 와라. 다른 농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맛.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슈퍼오닝.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의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는 OBC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이 내년 총선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까지 편입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여론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먼저 손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인접도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총선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면 서울 서부권 배후 경제권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하는 나라의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출퇴근 통학 이것이 서울하고 직접 공유되고 있는 곳 그런 분들은 서울시 편입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방향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고. 이른바 메트로폴리탄 서울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김포 이외에 구리와 광명, 하남시 등이 주요 대상 지역으로 거론됩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포화 상태에 이른 매립지 문제와 서해안 관광 확장, 대북 정책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하기 위해선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발의할 경우 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뒤 경기도와 서울시가 행안부에 행정구역 변경을 건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도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김동연 지사와 민주당은 적극적 반대 입장 표명이 어려운 상황인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기조는 수도권의 확대를 소위 제한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광역화도 가급적이면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고 이게 이제까지 일관된 기조였는데 경기도지사가 갑자기 경기 북도 만든다니까 김포 시민들이 원해서 지금 서울 편입 얘기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는데 원하면 다 해줄 겁니까? 내년 총선에서 해당 지역은 물론 그 주변 지역까지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란 전망 속에 영남 중진 의원들의 해당 지역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OBC 더원 방송 손세준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작심 비판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뒷전인 채 정치적 계산뿐이며 선거 전략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계속해서 강인묵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동행 기자들과 만나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공약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김포 서울 편입과 차별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인데 반해서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합니다. 또 모든 정치와 방법은 무시한 채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고 각을 세웠습니다. 김 지사는 김포 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며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는 경기북도 범위를 포함하지 않고 편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북도보다는 서울로 편입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결코 총선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OBC 더원방송 강인묵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민 300명을 대상으로 수구의 공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긍정적 답변이 74.2%로 나타났습니다.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북부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가 가장 높았고 불필요 이유로는 특별자치도 설치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등이 꼽혔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참여하겠냐는 질문에는 85.4%가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기도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추세에 맞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KG 모빌리티의 신공장 건설 등 평택 공장 이전 문제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연구원이 주최하고 평택 팽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계 모빌리티 시장 동향과 경기도의 정책 방향을 전망했습니다. 토론자들은 경기도가 완성차 공장과 함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 3분의 1이 위치해 있고 고용 수준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최적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른 미래차 전환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는 인력 확보의 용이성과 임금 수준을 꼽았는데 수도권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MZ세대의 특성과 임금 수준, 교육기관 등을 잘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평택 당진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등 경기도와 충남의 연계개발 필요성에 대한 진단도 나왔습니다. 충청남도는 성완 종축장 이전에 따른 미래 모빌리티 산단을 유치했는데 이 중 일부 행정구역이 평택시와 겹쳐 공동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KG 모빌리티 이전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체 생산 유발 효과는 8조가 되고 고용 효과는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평택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경기도에서 그 5조 원의 유발 효과는 1조로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고용 효과는 1만 2천 명에서 2천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다시 말해 평택시가 또 경기도가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KG 모빌리티가 이 지역에서 확장 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전동화 산업 확대를 위한 시장 확대와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등 정책 환경 조성도 동반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경기도는 인력 육성과 산학 협력의 중요성, 협력업체와 스타트업 등 도내 기업 간 소통을 강조했고 평택시는 미래자동차 워킹그룹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정하고 협력기업 간 생태계 구축과 국책연구기관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G 모빌리티 노조 측은 전동화 사업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신차 출시 등 예정된 일정을 맞추려면 신공장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용차 전용 플랫폼은 이 평택 공장에서 생산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최상의 입지 조건인지 적합한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구체적인 조사를 위한 영역 발주가 가장 시급하다. 평택 시민사회단체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평택의 향토기업이자 지역 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KG 모빌리티 평택 공장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나서겠다고 힘을 모았습니다. OBC 더원 방송 손세준입니다.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백신 접종반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경기도 내 소 80%가 접종을 마쳤고
방역 방제 활동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인묵 기자입니다. 경기 지역의 한 농가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공수한 경기도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반을 긴급 편성하고 신속한 접종에 나선 것입니다. 병이 올물가 전전긍긍하던 농민은 한시름 놓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사실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노심초사해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어서 안심도 되고. 경기도는 공수의사와 민간 수의사, 공무원 등 총 284명을 121개 반으로 나눠 지역별로 투입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접종 대상인 46만 5천여 마리 중 약 80%인 37만 1천여 마리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당초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주말까지 도내 모든 소가 접종을 마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모기나 파리 등을 통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매일 축사와 주변 무릉덩이 등 모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방제와 소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농가 46만 두 분에 관해서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소농가에 관련돼서는 파리, 모기 구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럼피스킨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20일 평택에서 첫 발병 이후 현재까지 26개 축산농가에서 발병이 확인됐고 약 2천여 마리의 소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OBC 더운방송 강인묵입니다. 네, 화성시가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74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리빙랩 사업은 자율주행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시 공간에 통합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남양읍을 중심으로 송산과 서신, 동탄 지역 등의 교통 약자를 위한 이동 지원과 수요 응답 대중교통 서비스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미래교통 체계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아파트는 10월 1일 기준 590개 공동주택 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입니다. 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 과밀화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좀 더 알찬 뉴스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